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이현준 교수입니다. 건축은 문과, 이과, 이체능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미대에서 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과에서는 건축을 어디보다도 더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의 조나은 교수입니다. CPA나 CFA 자격증 대비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최신 경영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 교수 이상봉입니다. 원단의 직조부터 최첨단 디지털 프린팅까지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최고의 교수진으로 교수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미래의 꿈이 만들어지는 이곳은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송정진 교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K 컨텐츠의 중심에 바로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예술학부의 남병주입니다. 충실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예술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쳐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를 향하는 홍익대학교 실용음악 전공의 박기영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음악, 그 주인공이 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실장 주강원입니다. 홍익대학교 미술계열은 비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원자의 미술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서류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미술계열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과 정시 미술계열 1단계 합격자 학생들은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올해 처음 작성하게 될 분들은 많이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후 실제로 접하게 될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각 단계별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는 고교 입학일부터 수시 또는 정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까지 지원자가 본인의 미술 관련 활동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미술적 소양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의 입력 대상은 지원자와 평가자입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 예술학과를 제외한 미술계열 전형 지원자 전원이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대상이며 평가자는 출신 또는 재학고등학교의 현직 미술교사 또는 해당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지도한 현직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원칙입니다. 기존의 미술활동 보고서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지원자가 자신의 미술 역량 및 지원 동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서술하는 미술활동 종합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술활동 종합란이 삭제되는 대신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의 입력 문항수를 늘려 지원자들의 활동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교과 활동은 최대 7개, 비교과 활동은 최대 8개까지 기재 가능하지만 전체 입력 가능 개수는 총 12개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지원자가 교과 활동을 더 중점적으로 작성하고 싶다면 교과 최대 7개, 비교과 5개로 12개를 구성하시면 되고 만약 반대의 경우 비교과 최대 8개, 교과 4개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 개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구성하시면 됩니다. 수시와 정시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기간입니다. 수시의 경우 원서 접수 이후, 정시의 경우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 바로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기간이 다가오므로 지원자와 평가자 모두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activeart.홍익.ac.kr을 직접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지원자는 먼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본인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확인해줄 평가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의 교과 활동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다음 평가 요청 버튼을 누르면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평가자는 지원자가 평가 요청 버튼을 누른 직후부터 지원자가 작성한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좌측 지원자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회원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단계에서 지원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등을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완료 후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본인이 지원한 전형이 예시 화면과 같이 표시됩니다.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페이지부터는 우측에 미술활동 보고서를 입력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성자 유의사항, 입력 안내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퀵 메뉴로 탑재해 놓았으니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유의사항이 뜨게 됩니다. 해당 팝업에 게시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에 원서 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험번호 입력까지 완료하고 나면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은 본격적인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원자는 이 페이지에서 평가자 선택, 교과활동 최대 7개, 비교과활동 최대 8개를 입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우측 상단에는 지원자 입력 마감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미술활동 보고서에 추가 입력 또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감 시간을 준수하셔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자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자 선택이란 지원자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해 확인을 해주실 평가자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익대에서 인정하는 평가자의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의 현직 미술교사 또는 해당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지도한 현직 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의미합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평가자를 선택할 시에 본인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평가자에 대해서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본인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전근을 가신 경우, 특히 공립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근을 가시게 되었어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이전 고교의 재학 기간 중 자신을 지도했던 미술 선생님이 평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더라도 그 시기에 고등학교에서 본인을 가르쳤다면 평가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즉, 지금 현재 지원자와 선생님의 소속 학교가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평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학교 때 자신을 지도했던 중학교 미술 선생님은 평가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직접 가르치지 않은 새로 부임한 미술 선생님께도 평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미술 선생님 중에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미술 선생님이 안 계시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 담임 선생님 등 타 교과 선생님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는 평가자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사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미술 선생님 중에 기간제 교사, 정교사와 상관없이 교사 신분이면 모두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술교과 강사 선생님이나 미술학원 등 사교육과 연관된 선생님께서는 평가자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지정하고자 하는 평가자와 본인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선택 박스를 클릭해보면 총 5가지의 선택지가 나오게 되는데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의 관계 선택 시 본인을 지도한 미술의 현직 타 교과 교사, 기타 평가자 없음은 본교의 평가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자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평가자를 검색하는 순서입니다. 1번 그림에서 보시는 검색 버튼을 누르면 2번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평가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성함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3번 그림과 같이 본교 미술활동 보고서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평가자가 검색됩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평가자의 소속 학교명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선택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만약 이름을 검색했는데 본인이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선생님께서 아직 본교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 평가자로 회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원자께서는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선생님께서 평가자로 회원 가입을 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선생님의 재직 확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평가자 지정이 가능하므로 지원자께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평가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께 평가자로 회원 가입하실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본교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평가자로 지정된 적이 있으신 선생님은 바로 평가자 지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자로 지정 가능한 선생님이 없는 경우 평가자 없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평가자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확인 절차 없이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만 본교로 최종 제출됩니다. 평가자의 확인을 받지 못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중 본교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별도로 증빙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가자 선택을 완료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본인이 지정한 평가자 정보가 보입니다. 모든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평가 요청을 하기 전까지 평가 상태 부분은 평가 요청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자 선택은 평가 요청을 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교의 평가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평가자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유서 입력 수정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때 지원자는 반드시 이 버튼을 눌러 본인이 해당 평가자를 지정한 사유 또는 평가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지원자 본인의 이름이나 평가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교과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활동은 지원자가 고교 기간 중 미술교과 또는 미술의 교과 수업 시간 중에 했던 미술 관련 활동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과 활동 제목 옆에 있는 주황색 입력 버튼을 눌러 최대 7개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먼저 과목명을 입력합니다. 이때 과목명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기재된 해당 과목명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학목당 하나의 과목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문의가 오는 질문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두 학기 동안 미술이라는 과목명의 수업을 들은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1학년 1학기 미술과 1학년 2학기 미술 이렇게 두 개의 교과 활동으로 나누어 작성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1학년 1학기 미술 시간에 드로잉, 조각 등의 다양한 미술 활동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에는 1학년 1학기 미술 시간 안에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미술이라는 항목으로 한 개의 교과 활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어 시간에 시화를 그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에는 과목명에 국어라고 작성하시고 아래 나와 있는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에 구체적으로 국어 시간 내에 의미 있었던 미술 활동인 시화 그리기 활동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수학기 부분에는 과목을 이수한 학년과 학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수단위 역시 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이수단위를 그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교과 구분은 미술교과와 미술의 교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술교과란 미술, 미술창작, 미술이론, 디자인 일반 등 미술과 관련된 과목에 해당하며 전문교과 1, 2 과목을 포함합니다. 미술의 교과란 국어, 영어, 수학 등 미술의 교과 중에서 미술 관련 활동을 한 과목을 의미합니다.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은 본 과목의 수업 시간 내에 했던 활동이나 수행평가에 대한 참여도나 역할, 과정,
성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에 우측 하단의 저장 닫기 버튼 중 저장을 누르면 현재까지 입력한 내용이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이 닫히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보기와 같이 작성한 교과 내용이 리스트에 생성됩니다. 다른 교과 활동을 추가로 입력하려면 다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고 교과 활동은 최대 7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교과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이란 교과 활동을 제외한 모든 미술 활동을 의미합니다. 동아리나 방과후 학교 등의 활동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비교과 영역에서 어떤 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관기관입니다.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면 시도교육청이나 재학고교와 같은 공교육기관에서 주관한 활동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의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활동이라면 일회성이나 단기적 활동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한 활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미술 동아리라고 할지라도 한 학기만 했던 활동보다는 3년간 꾸준히 했던 활동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퀄리티인데요. 활동의 내용 면에서는 미술적 전문성이 높은 미술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작성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 자체는 비교과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너무 고비용이 드는 활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전시회를 여는데 참가비만 100만 원이 드는 활동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 활동이 아닌 내용을 작성하면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쓰는 경우 영어 공부 자체는 미술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활동명은 참여했던 미술 관련 활동의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면 됩니다. 디자인 동아리 활동, 초상화 그리기 봉사 등의 해당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활동 유형은 총 9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활동 유형에 따라 동아리, 방과후 학교, 자율창작, 전시감상, 진로탐색체험, 봉사, 독서, 각종 대회, 기타로 선택하면 됩니다. 기타는 위에 열거한 각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활동 유형 선택을 어려워하는 지원자를 가끔 볼 수 있는데 활동 유형을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평가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활동 유형을 반드시 골고루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무리해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활동 위주로 쓰면 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활동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입력하거나 하나의 항목으로 모아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감상, 미술 관련 독서 활동은 활동 내용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반드시 개별 내용을 하나의 활동으로 모아서 입력하기 바랍니다. 총 9가지 유형 중에서 각종 대회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대회는 미술 관련 교내외 대회를 의미합니다. 혹시 교회 수상 실적을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미술활동 보고서에서는 어필하고 싶은 교회 수상 실적이 있다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활동 참여 횟수 부분에서는 활동에 참여한 형태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연, 월, 주 단위 중 해당되는 기간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 안에 참여한 빈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활동 참여 기간에 참여한 전체 횟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활동 참여 기간에는 해당 활동에 참여했던 전체 기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의 인정기간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원서 접수 전까지입니다. 그 외의 기간에 한 활동은 입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수생의 경우 재수기간 중 원서 접수 전까지의 활동 역시 인정합니다. 주관기간 부분에서는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교내, 교회, 개인,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교회인 경우 활동을 주관한 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 소개 부분에서는 본인이 쓰고자 하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평가 의견에는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와 과정, 성취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 작성을 완료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한 내용이 비교과 활동 리스트에 생성됩니다. 다른 활동을 추가로 입력하려면 우측 상단의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고 비교과 활동은 최대 8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평가자로 지정한 학교 선생님께서 해당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평가 시에 해당 활동에 대해 확인하지 못함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이 경우에는 본교에서 필요시 해당 활동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평가자로 지정한 선생님이 본인이 작성한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을 직접 지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평가자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 또는 간접 확인한 활동 중에서도 본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미술활동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와 학생부, 이 두 서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 이미 기재된 활동이더라도 미술활동 보고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 선택,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는 평가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모든 내용이 본교로 제출됨과 동시에 평가자 선택 단계에서 저장한 평가자에게 지원자가 작성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전송됩니다. 평가 요청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해당 평가자는 지원자가 작성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요청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화면과 같은 알림창이 뜹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미술활동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됩니다. 평가 요청 후에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의 수정 또는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평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요청을 하고 나면 이전의 평가 요청 전 버튼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평가 중으로 변경됩니다. 평가자의 상태에 따라 세 번째 그림처럼 내용 정정 요청 또는 네 번째 그림처럼 평가자 변경 요청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상태가 내용 정정 요청으로 바뀌어 있다면 이 경우는 지원자가 평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 평가자가 지원자에게 작성 내용 오류 또는 내용 보완을 위해 지원자에게 내용 정정 요청을 한 경우입니다. 즉,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니 고쳐 써서 다시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평가자 선택 하단 부분 빨간 박스에 평가자가 내용 정정 요청을 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내용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입력해야 됩니다. 수정하고 나서 저장을 하고 난 뒤 다시 평가 요청 버튼을 클릭해야 해당 평가자에게 수정된 내용이 전달됩니다. 내용만 확인하고 아 틀렸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 정정 요청을 받았을 경우 내용 수정은 가능하나 평가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즉, 내용을 수정한 후 동일한 선생님께 다시 평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용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평가 요청 버튼을 눌러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와 같이 평가자 변경 요청 버튼이 보이면 원래 지정한 평가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본인이 아닌 다른 평가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원자는 수정 버튼을 눌러 평가자 변경 요청 사유를 확인한 후 평가자를 다시 지정하고 평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원자가 실수로 평가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예를 들어 경기 홍익고등학교의 김홍익 선생님을 지정했어야 하는데 제주 홍익고등학교에 김홍익 선생님을 지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교 입학사정관실로 전화 주시면 평가자 변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본인이
평가자로 지정한 선생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자 변경 요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교 입학사정관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주황색 버튼으로 되어 있는 미술활동 보고서 출력을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출력물은 개인 보관용이며 별도로 본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입력기간 마감 후에는 추가 작성을 시도할 경우에 화면과 같은 알림창이 뜹니다.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며 미술활동 보고서 출력 및 열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위 기재입니다. 기재 내용에 대해서 홍익대학교는 대조 확인, 면접, 그리고 필요시에는 증빙 요청을 통해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게 됩니다. 허위 기재가 발각될 경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절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도 검증 결과에 대한 처리 기준 역시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사도 검증 결과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표절 심의, 서류 및 면접 평가 시 확인, 사후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원자에게 유선 확인과 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표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거나 정도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재금지 사항 작성입니다. 지원자, 평가자 성명 등의 인적사항,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했을 때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력 및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통해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미술교과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 미술 관련 활동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본인의 미적 체험의 범위를 넓히고 또 미술적 창의성을 키워왔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원자께서는 그동안 홍익대학교 미술계열 진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던 부분들이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미술활동 보고서를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